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TRT 부시렉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 MMA 전 세계적으로 UFC 팬들이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경기 UFC 역사상 탑 5 안에 들 만한 그런 경기였고, 참 많이도 경기가 예정이 됐었지만 5번인가 6번 취소됐었던 그런 경기죠. 퍼거슨과 하비브의 경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성기 퍼거슨이, 지금은 퍼거슨이 하락세인데, 하락세인지 어쨌든 연패 중이죠. 연패 중인데, 만약에 그때 12연승 신화인가? 그때, 그 당시에 퍼거슨이 하비브랑 예정대로 싸웠었다면, 정말로 퍼거슨이 이겼을 수 있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퍼거슨 합입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한 3-4번을 했었거든요. 영상도 여러 번 만들었었고, 제가 제 기억에는 아마 첫 번째 때는 제가 퍼거슨이 합입을 이길 것 같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퍼거슨이 주짓대로고 합입이 레슬러기 때문에 상성상 퍼거슨이 유리하다, 이런 좀 아주 간단한 논리로 그렇게 이긴다고 했었거든요. 타격전을 가도 이길 것이고, 근데 순수 타격전을 하면 퍼거슨이 합입 상대로 유리한 건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라운드로 가면 퍼거슨이 목을 딸 것이다. 아니면 팔을 따거나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긴다 했었는데, 그때의 TRT는 MMA 좌버 4제곱이고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 예상에서는, 제가 두 번째 예상을 언제 만들었었냐면, 하비비 맥그리거를 잡고 나서 그 예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하비비 이길 거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경기가 갓 끝나고 나면은 이게 경기가 핫해요. 뜨겁단 말이야. 뜨거우면 뭔가 좀, 이게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이 경기가 한 5만큼 재밌었다, 혹은 5만큼 엄청난 경기였다 하잖아.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열기에 의해서 이거를 더 크게 봐요. 부풀려서 본단 말이에요. 6, 7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비비 맥그리거를 잡았을 때 너무 강력한 모습을 제가 봤었기 때문에, 타격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그런 걸 봤었기 때문에 하비비 뭔가 좀 무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뇌에 잡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두 번째 예상에서는 하비비 퍼거슨을 이길 거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비비 그냥 센 것 같다. 그냥 AKA에서 그냥 게임 플랜을 잘 짜와가지고 퍼거슨을 그라운드로 가서도 서브미션 안 당하게, 또 타격에서도 크게 안 밀리게, 맥그리거한테 타격에서 안 밀렸던 것처럼. 근데 맥그리거보다 타격을 잘해서 안 밀린 건 아니고, 레슬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타격에서도 크게 안 밀린 건 이겼다 해야 되나? 그런 거, 결국, 근데 결과론적으로 타격에서 밀리진 않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AKA에서 잘 준비를 해와서 이길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다시 퍼거슨이 이길 거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비비 어떤 조시 톰슨이랑 인터뷰를 무슨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퍼거슨이 타격에서 빈틈이 많다, 그래서 나는 퍼거슨이랑 타격을 해도 이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걸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퍼거슨이 주짓수가 나름 강하니까 하비비 퍼거슨 주짓수를 의식해서 타격전으로 갈 것 같다. 근데 둘이가 타격전을 한다면 퍼거슨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퍼거슨이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세 번째 예상에서는 퍼거슨이 이길 것 같다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퍼거슨이 하비브는 은퇴를 했고, 퍼거슨은 지금 몇 연패죠? 지금 퍼거슨이 4연패네요. 4연패인데, 지금 와서 퍼거슨이랑 하비브를 붙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근데 hindsight is 2020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는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이게 뭔가 좀 모든 게 다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하비비 퍼거슨 그냥 개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이게 퍼거슨이 지금 지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퍼거슨이랑 하비비 전성기에 싸웠어도 저는 하비비 퍼거슨을 진짜 개패을 것 같아요. 왜냐?
퍼거슨이 최근 경기들 들어서 나온 약점인데, 뭐,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퍼거슨이 12연승을 달리면서 뭔가 좀 약점에 대한 이런 게 좀 사람들 눈에 좀 잘 안 띄었던 것 같은데, 최근 경기들 들어서 약점이 많이 돋보였죠. 뭐냐면은, 레슬링 강한 선수를 만나면 뭉개진다. 이런 약점이 보이는데, 근데 그 레슬링으로 뭉개졌던 경기들이 보면 올리베이라 경기에서 뭉개졌었고 압도적으로 뭉개졌죠. 3라운드 내내. 그리고 다리우시 경기에서도 레슬링으로 뭉개졌고 챈들러전에서도 타격전에서 1라운드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었지만 챈들러가 파워 더블랙 거는 순간 그냥 찌그러졌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얘네들보다도 하빕이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그 레슬링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빕이 그냥 레슬링으로 갔었다라면 그냥 압도적으로 개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퍼거슨이 이게 주짓대로가 레슬러 상대로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유리한 게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주짓대로가 레슬러보다 힘 차이가 많이 안 밀려야 돼요. 많이 차이가 나도 한 6대4 정도로 차이가 나야 그 주짓대로가 레슬러를 뭐 서브미션으로 잡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힘 차이가 하빕이랑 퍼거슨이 붙잖아? 나는 한 적으면 7대3, 크면 8대2 정도 날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나는 하빕이 그라운드로 데려가면 토니 퍼거슨을 진짜 완전 그냥 개 박살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빕이 퍼거슨 상대로 100% 타격전만 하지 않는 이상 저는 토니 퍼거슨이 못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토니 퍼거슨이 그 요즘 뭐 하락세다, 전성기가 끝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물론 그 12연승인가 그때를 12연승 달릴 때보다 뭐 기량 하락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맷집도 줄었을 것이고 뭐 나이도 들었고 그 몸에 데미지도 축적됐기 때문에 뭐 딱히 좋아지진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퍼거슨이 이걸 하락세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선수가 전성기가 끝나고 하락세라는 이 조건이, 이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현재 지고 있는 선수들을 전성기 때는 이길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그래야 그 선수가 전성기가 끝나고 지금 하락세를 달리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 와이드먼은 확실히 전성기가 끝났어요. 지금 완전히 그 엄청난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자, 지금 젖는 선수들과 전성기 와이드먼이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얘기를 볼게요. 자, 루크라콜드랑 와이드먼. 저는 와이드먼이 루크라콜드전 때는 그 게임 플랜이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 경기 때 보면은 체력 때문에 사이즈도 줄이고 왔고 또 레슬링을 걸었는데 루크라콜드 상대로 레슬링 걸다니. 너 돌았냐? 그리고 또 스피닝 윌킥까지 노렸잖아. 본인은 킥 전문가인데. 제가 봤을 때 루크라콜드 상대로 와이드먼이 복싱을 들고 왔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콜드가 맷집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라콜드랑 와이드먼 둘이 싸우면 10번 싸우면 최소 4번은 이길 것 같아요. 와이드먼이. 요엘 로메로랑 싸운다. 나는 10번 싸우면 전성기였다 치면 10번 싸우면 한 6번은 이겼을, 6번 이겼을 것 같아요. 게가드 무사시는 전성기였다? 10번 싸웠으면 8번 이겼지. 그리고 로날두 소자 10번 싸웠다? 8번 이겼죠. 도미닉 레이스는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유라이 홀은 최근에 다리가 부러져서 졌는데 과거에 1라운드에 KO 시킨 적 있죠. 그리고 10번 싸웠으면 유라이 홀은 전성기였다. 뭐 9번 이겼지. 유라이 홀이 뭐 갑자기 뭐 스플라잉니 이런 걸로 뭐 한 방에 KO 시키는 뭐 그런 10분의 1 확률 이런 거 제외하면 이겼죠. 그래서 와이드먼을 보면 확실히 하락세라는 이 논리가 성립이 돼요. 왜냐? 전성기 때는 지금 지고 있는 선수들한테 이길 수 있거든. 자, 그럼 퍼거슨으로 가볼게요. 저스틴 게이츠. 퍼거슨이 여러분 저스틴 게이츠를 전성기 때 이겼을까? 근데 이 경기는 전성기 때 싸운 거예요. 근데 나는 퍼거슨이 뭐 더 한 4년 전에 저스틴 게이츠랑 싸웠어도 졌을 것 같아요. 왜냐? 저스틴 게이츠랑 타격전에서 못 이겨요. 왜냐? 저스틴 게이츠는 일단 카운터도 엄청나게 잘 치고 거리 싸움도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그 카운터 치는 것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빠따력은
뭐 빠따렉은 비슷하나? 뭐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저스틴 게이츠가 타격 실력에서 이 묵은본 퍼거슨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 퍼거슨이 좀 독특하고 까다롭게 싸울 뿐이지 그렇게 테크닉이 좋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스틴 게이츠랑 다시 싸워도 질 것 같고 차롤이랑 전성기 때 싸웠다. 그래도 나는 그냥 뭉개졌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퍼거슨이 전성기 때는 뭐 극강의 레슬링 디펜스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항상 퍼거슨은 강력한 레슬러들을 만나면 뭉개지긴 했었어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케빌리랑 싸웠을 때도 뭉개졌었죠. 1라운드에 풀마운트 잡혀가지고, 그, 시간, 1라운드에 시간 몇 초 안 남았었다면 그때 피니시 당할 뻔 하기도 했고, 옛날에 데니 카스틸로랑 싸웠을 때도 레슬링으로 뭉개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퍼거슨은 강력한 레슬러 혹은 그래플러를 만났을 때 찌그러진다는 약점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12연승을 달릴 때 싸웠던 선수들이 대부분 타격가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12연승을 싸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닐 다리우시랑 전성기 때 싸웠으면 어땠을 것인가? 나는 비닐 다리우시랑 싸웠어도 그냥 또 뭉개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클 챈들러도 챈들러가 레슬링을 아예 안 쓴다는 가정하에는 내가 퍼거슨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프론트킥이 또 차일 수도 있지만 근데 프론트킥은 챈들러도 본인이 그냥 얼떨결에 차게 됐다 했잖아. 뭔가 그냥 하다 보니 차게 됐다. 근데 그게 뭐 좋게 끝났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챈들러는 타격전으로 간다는 가정하에는 퍼거슨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챈들러가 더블랙 건다? 그럼 또 뭉개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는 상승세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딱히 하락세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연패기 때문에 기록으로만 보면 하락세가 맞아요. 근데 퍼거슨이라는 선수 자체가 기량 하락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뭐,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저, 이제 와서 본인보다 강력한, 혹은 본인에게 상성상 정말 힘든 선수들을 지금 연속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 퍼거슨이, 예를 들어서, 뭐 에드선 바르보자 뭐 이런 애랑 다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요. 뭐 도널드 세론이랑 다시 싸워도 이길 수도 있고 얘네들하고 싸웠는데도 만약에 또 진다 이러면 진짜 진정한 하락세가 맞죠. 퇴물이 맞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퍼거슨이 원래 그렇게 해서 결론은 퍼거슨은 원래부터 강력한 레슬러나 그래플러를 만나면 찌그러지는 약점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연패 전에 12연승을 타격가들 위주로 싸우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 약점이 돋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성기에 싸우든 뭐 지금 싸우든 하빕한테 저는 퍼거슨이 처참하게 완전 찌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니 퍼거슨 팬분들이 듣고 기분 안 나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I'm sorry guys. Okay?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